지원금은 최대 금액을 요청하시면 돼요. 2억 이렇게. 오히려 매출 빵원으로 선정되는 우리 수강회사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안 받으면 나만 손해! 자, 지원금은 중복해서 여러 개를 지원받을 수 없다? 정답은 두구두구 어떨까요? 정답은 정부 지원 사업 많은 오해와 거짓들을 잡아드리는 시간을 쪽집게 선생님처럼 오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부 지원금 신청에는 나이 제한이 있다 없다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신 질문인데 나이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40대, 50대, 60대건 상관없이 심지어 70대 가까운 나이라 할지라도 정부 지원 받으신 대표들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갈게요. 정부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니까 대표자 소개, 팀 소개하는 부분에 학력, 경력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꼭 써야 되는 건가요? 학력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정부 지원 사업의 많은 트렌드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더 이상 학교명을 기재할 수 없게 블라인드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땡땡 학교, 땡땡 전공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학교명을 쓸 수 없게 오히려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력 제한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용등급이 낮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출과 다르게 정부 지원금은 대표자의 신용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랑 지방세 체납하지 않으시고 납부하셨으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은 대표자 명의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셔야 돼요. 계좌나 카드 개설이 가능하신 상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이름으로 카드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지원금 받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모든 업종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있다? 없다. 왜냐하면은 뭐는 안 되냐면요. 유흥시설, 사행시설은 안 되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유흥사행시설이 아니라고만 한다면은 충분히 정부지원금의 대상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나이트 그런 거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불법, 도박 이런 도박 오락성 기기 이런 거 하신다 하면은 안 되지만 그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모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학생이나 직장인도 가능해요. 이거 나 대학생인데 또는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당연히 쌉 가능! 오케이입니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원사업 도전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사실은 투잡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업자를 냈는데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실제 우리 수강생이랑 대표님들도 대부분 다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 지원 사업은 업력 제한이 있다라는 질문이에요. 업력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은 개업 연월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 사업자를 언제 냈는지 그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내 업력이 정해지게 되고요. 이 업력에 대한 제한이 있는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다. 그래서 업력 제한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꽤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3년 이내, 7년 이내, 10년 이내 이런 식으로 지원금이 주어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사업자 내시자마자 빠르게 도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또 다음 질문 볼까요? 개인 사업자나 1인 창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죠. 아닙니다. 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이가세자라던가 면세사업자라던가 아니면은 1인 창업자여도 개인 사업자여도 당연히 가능하다. 받을 수 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 신청에 지역 제한이 있다라는 이제 요 질문이 있는데 지역 제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부 지원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요. 하나는 전국구 또 하나는 지역구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집하는 그런 중기부, 과기부, 뭐 이런 문체부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지역은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우리 예비 창업자들은 주민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고요. 사업자등록증 내신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주소 기준으로 우리가 지역 지원 사업들이 나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지역 제한이 있고요. 전국 단위 사업이라고 하면은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업마다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쌤, 정부 지원금 신청하려고 했더니 수수료 내라고 하는데 이거 수수료 있는 거 맞아요? 이거 다 뭐죠? 불법.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부에 신고하세요. 정부에서도 이 TF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지원금 땄는데 뭐 수수료를 요구한다거나 성공보수 이런 거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부지원금 신청은 특정 기간에 매년 뭐 1월에, 매년 3월에, 매년 5월에 뭐 언제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특정 기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중 내내 있어요. 연중 내내 계속해서 지원 사업들은 올라가고 있고 2025년도에 통계를 내보니까 무려 2,800개에 가까운 지원 사업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 얘기는 안 받으면 나만 손해! 다음 질문인데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질문인데 정답은 뭘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그냥 찾아가가지고 저 지원금 주세요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업계획서라는 이 서류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서류 제출하셔야 돼요. 서류 제출 무조건 필수! 두 번째 볼게요. 정부 지원금은 반드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아니죠. 방문 접수가 아니라 보통 대부분 온라인 접수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거고 보통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뭐 K-스타트업 비롯해서 각자 그 사이트에 지원하시는 거지 이메일 접수도 보통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해당 사이트에서 접수하신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 정보가 올라오는 사이트는 모두 동일하다? 동일할까요? 아니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마다 각각 올라온 사이트가 다 달라요. 너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는 K-스타트업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 말고도 지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경제진흥원, 산업진흥원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이런 기관들이 있고 구청, 뭐 시청, 도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보통 올라가니까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도 주기적으로 알려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정부지원금 접수는 언제나 24시간 가능하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정부지원 사업은 보통은 모집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모집 기간이 평균 2주에서 길게는 뭐 3주, 4주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2, 3주 안에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기간 안에만 접수가 가능하신 거지 자기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접수하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모집 기간 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접속자가 늘어나면 왜냐면 아까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접수를 한다 했었잖아요. 접속자가 늘어나면 접수가 불가하기도 하다? 정답은 yes! 맞습니다. 정말 불가하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뭐 접속이 안 되거나 갑자기 느려지거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주에서 3주 정도 기간 줄 때 미리미리 하셔야지 당일날 급하게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 항상 문제 생겨요. 그래서 이건 미리미리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기한 내 접수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연장을 해주기도 한다? 이거 내 사정이죠. 내 사정입니다.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주니까 지원 사업들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되지. 나는 이런 뭐 아팠어요. 뭐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갔어요. 변명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기한 내 접수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질문. 지원금 관련된 질문인데 지원금을 받으면 나중에 상환해야 돼요? 나중에 갚아야 해요? 라는 질문 하시는 거 굉장히 많은데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야 될까요? 정답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환하지 않아도 돼요. 내 돈이에요. 내가 지원금을 받아서 내 사업에 사용하실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대신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정책자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상환을 하셔야 되는 정부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정책자금이라고 불러요. 정부 지원금은 갚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순수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금액대로 정확히 지급된다? 정확히 말하면은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대 1억 지원이고 평균 5천만 원 이렇게 써있다고 하면 대부분은 5천만 원 받으세요. 이제 그러면은 1억을 준다고 했는데 왜 5천만 원밖에 안 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평균 금액대로 지급을 하고요. 특이 케이스, 정말 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비용이 많이 들겠다 라고 별도 심사를 통해서 평가받은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금액까지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요청할 때는 최대 금액을 요청하시면 돼요. 2억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금은 현금으로 내 계좌로 받아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거 지원 받으면 이제 내 돈이니까 개꿀 이러면서 내가 쓰고 싶었던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에 이제 플렉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계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용 사업비 계좌라고 있습니다. 전용 사업비 계좌라고 해서 우리가 이 지원금을 받는 기관과 합의된 계좌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 명의의 계좌입니다. 내 명의의 계좌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용도는 못 쓰시고 딱 지원금을 집행하시는, 사용하시는 용도로만 이 계좌를 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반드시 제출 전에 서류를 준비하셔야 돼요. 서류.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 지원금을 여기에 쓰고 싶어요. 제품 개발하는데 이 공장에서 이 제품 만들 거예요. 라고 하면은 공장 간의 계약서, 견적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와 같은 서류들을 다 구비하셔서 준비를 하셔야만 이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원금은 중복해서 여러 개를 지원받을 수 없다? 정답은 두구두구 어떨까요? 정답은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죠. 왜 없어요? 당연히 지원금 여러 개를 동시에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항상 매년 적게는 3개, 많게는 6개, 7개까지도 동시에 매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찾아보신 다음에 지원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선정 조건에 대한 질문이네요. 정부 지원금은 지원한 사람들끼리만 경쟁한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니들끼리 받아? 맞습니다. 지원한 사람들끼리만 경쟁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원을 안 하면 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원을 왜 못 받아요? 지원 안 했으니까 당연히 지원하셔야겠죠. 자, 매출이 높으면 무조건 정부 지원 사업에 붙는다? 이거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지원금을 무조건 매출 높은 순서대로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면은 매출이 높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오히려 매출 빵원으로 선정되는 우리 수강생사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매출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정부 지원금에 대한 정말 깨야 할 상식들, 너무 중요한 상식들 1탄 다뤄봤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서 2탄으로 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은 새로운 영상들에서 제가 또 설명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 선정 조건까지 전부 정리한 전자책 지금 바로 받아가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